임 박사님,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대면으로 하겠죠? 이게 올해까지만 버추얼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 되었으니 강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병원 심장내과의 박덕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덕우 교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너무 열심히 진행하시면서 그러는 결과로 하이임팩트 논문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박덕우라고 하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얼리 커리어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고, 이제 대학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가서 이제 아카데미아 필드에서 계속 일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를 많이 보면서 어떻게 환자를 더 잘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답을 찾기 위한 그 가장 그 베이직이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 연구,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고, 제가 베이직 리서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상 연구가 이제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이 임팩트 저널에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또 근거로 전 세계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우리가 더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치료에 있어서 근간은 이게 임상 연구 없이는 어,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권고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인용을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한보다 훨씬 환자가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막 그 환자가 대략 한 1000명, 2000명 정도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가 거의 한 달 있다가 이제 대구의 신천지 그 사태가 있으면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비슷한 기간 중국이 저희보다 어떻게 따지면 뭐 한두 달 정도 빠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논문이 중국이 800건, 한국은 28건. 왜 이제 그럴까? 그때 이제 뭐 NEGM도 중국에서 한 3편을 싣고, 란셋, 자마 뭐 이런 데에서 거의 한 30편 넘게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같은 내용인데 중국은 논문을 800건이고 메이저 임팩트 팩터가 많이 실렸는데, 우리나라는 왜 제대로 된 논문을 못 실었지?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사, 동아 사이언스에서 다뤄준 걸 보면, 외국서 논문 요청이 빗발치지만 준비 부족으로 임상 데이터 구축 난망. 이게 뭔가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만들어서 뭐 연구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얼리 커리어 쌤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알아두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대학원 할 때 한 20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시크릿 투 석세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임상 연구 필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 그 베이직이야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게 이제 빅 페이퍼지만, 이제 그 임상은 각 그 서브스페셜도 좋은 논문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논문 세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란셋, 자마,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돼도 이제 평생에 이제 정말 내가 임상 연구로서 성취할 것을 모두 성취했다고 할 정도죠. 그래서 이게 JCR 임팩트 팩터가 많이 올라가서, 작년인가 조사했을 때는 NEGM이 91점, 란셋이 79점, 자마가 56점. 그러니까 이제 1, 2점짜리 임팩트 팩터에 90개를 써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이게 임팩트 팩터가 많다는 얘기는 여러 논문들의 인용이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실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딱 그 우리가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동안 임상 연구를 해서 NEGM은 최근까지 한 20번 정도 트라이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저자로 2번 어셉트가 되었고, 지금도 최근까지도 뭐 교신 저자로 막 시도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NEGM은 평생 정말 지금 한 5편 정도 1저자나 교신 저자로 썼으면 원이었겠는데 이거 10년에 하나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란셋은 한 20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자마는 한 16번 했는데 한 번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제 개수로 따지면 3개밖에 안 됐잖아요. 트라이는 엄청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로또 되듯이 뭐 주식을 샀는데 하나가 갑자기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밑밥으로 그 필드에서 써야 될 논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임상 세 개가 우리 카디올로지 저널에서 가장 탑 저널인데, 잭이 24점 임팩트 팩터인데 근간까지 한 30개 정도 퍼블리케이션 한 것 같고, 서큘레이션을 근간에 2개가 됐으니까 한 10개, 그리고 유로피안 핫저널을 한 4개. 그러니까 이제 근간에 이제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은메달을 한 몇십 개는 따야지 이게 금메달 하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이 커리어를 쌓는다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지 갑자기 막 로또 맞듯이 홈런 치듯이 내가 NEGM 되고 이런 일은 이제 꿈에서는 생기죠. 꿈에서는. 현실에서는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임팩트 리서치 어떻게 하면 쓸 것이냐. 이제 1번 답은 랜덤 연구를 잘하면 그게 이제 가장 숏컷,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를 잘하든지, 우리가 하는 옵저베이셔널 레지스트리는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서브스페셜티 단타용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랜덤 연구 레지스트리, 우리 이제 얼리 커리어드 쌤들은 이제 RCT를 처음부터 접할 일은 굉장히 없죠. 대부분 이제 한 15년, 20년에서 PI 레벨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또 이게 연구를 하나 하는데 최소 5년 걸리고 트라이얼 하나당 10억 이상 무조건 최소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얼리 커리어에서 RCT를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리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작은 규모에서 데이터베이스 교수님들이 시키는 거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저희 같은 필드에서는 카디올로지 그 RCT를 많이 하니까 서브스타디에서 이제 우리 펠로쌤들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RCT가 뭐냐,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프린트 트라이얼이라고 RCT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제 RCT의 그 스킴, 구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Many clinicians treat patients over 50 years old to maintain a systolic blood pressure of less than 140 millimeters of mercury. But cardiovascular risk increases as the systolic blood pressure rises above 115 millimeters of mercury. The goal of the SPRINT trial was to determine whether a target systolic pressure of less than 120 millimeters of mercury reduces cardiovascular risk as compared with the usual target systolic pressure of less than 140 millimeters of mercury for non-diabetic patients who are 50 or older. A total of 9,361 patients were randomized to a target systolic blood pressure of either less than 120, the intensive treatment group, or less than 140, the standard treatment group. During the study, the groups achieved mean systolic blood pressures of 121.5 and 134.6, respectively. The intensive treatment group required on average approximately 2.8 blood pressure lowering medications, as compared with 1.8 medications in the standard treatment group. The primary outcome was a composite of myocardial infarction, acute coronary syndrome, stroke,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or cardiovascular death. 3 years into a planned 5-year study, the trial was stopped because the rate of the primary outcom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ntensive treatment group, as was the rate of all-cause mortality. Some serious adverse events, including hypotension, syncope, electrolyte abnormalities, and acute kidney injury or acute renal failure, were more common in the intensive treatment group. But injurious falls were not significantly increased, and orthostatic hypoten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ull trial results are available at nejm.org.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 정말 NEGM의 그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 짧은 애니메이션 한 3분, 2분인데
앱스트랙트에 들어갈 내용과 백그라운드의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과 이게 모두 다 들어있는 정말 가장 깔끔하게 이제 20년 정도 임상 연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초록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 논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키포인트만 서머리하면 정말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작위 배정해서 보는 연구들이 이제 모든 치료의 근간이 되고, 실제로 이제 심장내과 분야,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환자한테 어떤 치료, 최선의 스트래티지를 레커멘데이션 할 때 이 RCT를 근거로 한 경우는 최절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RCT를 하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RCT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그 파이자의 백신을 이제 우리가 코비드 19 환자한테 쓰는데 임상 연구가 없이 그냥 실험실 연구만으로 쓰는 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쓰기 위해서는 정말 4만 명, 5만 명으로 한 휴지 사이즈드 RCT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제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치료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 NEGM 같은 경우는 딱 원하는 메디컬 히스토리의 어떤 그 한 맥락을 딱딱 도장을 찍는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00년의 역사에서 보면 NEGM이 나온 지 한 100년 됐으니까 정말 의학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의 매듭을 짚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시켜줘요. 뭐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라 그래서 내과 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다 배웠겠지만 대동맥이 좁아지는데 옛날에는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스텐트 넣듯이 타버라는 이 트랜스캐스터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가슴 열고 수술 못하는 환자들이 이거를 해서 한 10년, 20년 더 살아서 정말 라이프 세이빙의 새로운 혁신적인 트리트먼트였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막 쫙 되지는 않고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고위험군,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룹, 그 다음에 로리스크 그룹, 요 단계별로 내리는데 이 각각의 에비던스가 다 임상 연구를 각기 진행을 하면서 NEGM에 다 퍼블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인터림 리스크, 로우 리스크 각각의 별개의 연구에서 인디케이션을 확장하면서 하는 연구들이 다 이제 그때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죠. 그래서 이렇게 의학에 있어서의 풋프린트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는 뎁트라 그래서 에스피린이나 플라빅스를 쓰는데 이 시술하는 환자의 10%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심방세동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컴바인해서 약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죠. 그러면 약을 아스피린 쓰고 플라빅스 쓰고 플러스 노악이나 와파린을 쓰면은 피가 더 많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를 빼자니 양쪽 질환을 다 치료해야 되는데 뭔가 또 이스케믹 이벤트가 생길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임상에서의 언맷 니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들이 이제 노악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의 약이 다 이제 NEGM에 실렸죠. 리바록사반으로 한 연구도 NEGM, 다비가츄란도 NEGM, 에픽사반도 NEGM, 에독사반은 란셋,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실렸고, 이제 결국은 NEGM은 의학의 역사에서의 풋프린트, 이게 뭔가 메디컬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EBM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NEGM에 이제 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연구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10억 최소지만 미국은 최소한 1,0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야지 임상 연구가 수행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나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이 글로벌 큰 파마슈티컬 컴퍼니에서 대한민국에서 10,000명 RCT하라고 1,000억 대주겠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블루오션은 대부분 EU나 미국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정말 파이자에서 그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지만 코비드 백신을, 그게 이제 FDA 승인받고 전 세계에 퍼질 때는 미국에서 한 연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그런 큰 RCT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레드오션이라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은 100명 가지고 NEGM 된 것도 똑같은 컨셉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10만 명을 해도
3점짜리 논문에 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레드오션. 이미 다 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개봉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비슷한 영화 만들면 안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걸 나볼티라고 그러죠. 나볼티가 떨어지면 그 연구는 이미 죽은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빈틈, 이게 뭔가 안 됐는데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퍼플 오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대한민국처럼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작은 나라들은 그런 부분들을 늘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틈이 뭔가를 이 아카데미아 흐름의 캐스케이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논문도 계속 읽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지 이게 그 필드에서 어떤 부분들이 빈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또 논문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열심히 봐야지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뭐지? 이 부분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나와 있나? 하고 펀메드를 찾아서 안 나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 연구의 어떤 퀘스천을 만들고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메타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란셋에서 받아주는데, 이거는 큰 NEGM에 대한 RCT의 그 개인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우리가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데이터 이런 거를 컬렉션해서 하는 연구들이 란셋 같은 메타 아날리시스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를 갑자기 A라는 기관에서 한 1,000억을 들여서 한 10,000명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에 있는 저기 펠로우나 의과 대학생이 그 PI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IPD 메타 아날리시스 하려는데 데이터를 좀 이메일로 보내라 하면은 답변이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정말 연구를 시행한 PI들이 서제션에서 콜라보레이션해서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달란다고 주나요? 그러면 그 집문서 달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연구는 이제 생각을 할 그게 없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저 얼리 커리어 쌤들이나 펠로우 쌤들이나 아직 RCT 세팅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디비전에서는 이제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쌤들이 물어보죠. NEGM을 됐으면 나도 한번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인베스티게이터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연구, 랜드마크가 되는 연구고 이거는 내가 모으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센터, 이게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료하니까 딴 센터가 들어가면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치료 제일 잘할 것 같은 아산병원 단독 기관으로 해서 펀메드 찾아보니까 너블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뭐 한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을 인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데피니션 상에서는 리트로스펙티브인데 자기가 잘 생각한 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 이후에 모은 것 같아서 프로스펙티브 같기도 하고, 세미 프로스펙티브고, 앱스트랙트에서는 자꾸 프로스펙티브라고 써보고 싶고, 막 이런 연구들이 NEGM 될 것 같냐고 물어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리뷰어들이 그냥 선수라서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런 연구들은.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당뇨 레지스트를 가지고 거의 30만 명의 환자를 가지고 리스크 팩터, 당뇨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지를 본 연구예요.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거는 NEGM을 한 5배 넘게 실었어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연간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셔널 레지스트리 하나이고, 정말 공증을 받아가지고 란셋, 자마, NEGM에 정말 몇십 편 정도 실은 그 정도의 옵저베이셔널 레지스트리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심플하죠. 당뇨 환자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냐? 해저드 레이쇼로 1번 스모킹, 2번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심플한 답이지만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로 워낙에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로 한 거죠. 대한민국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심평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자마도 한 50점 넘으니까, 이거 서울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아마 쓴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이렇게 홈런을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아마 여기 교수님도 이 필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일 거예요. 논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가지고도 요즘에 많죠. 근데 이제 아직은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AI가 있고 막 이렇지만, 이걸 직접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임상 연구 환자 많이 보지만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AI와 빅데이터가 프리도미넌트하게 내 삶을 다 차지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삶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환자 보고 외래 보고 임상 연구하고 이게 한 90%고 아직은 이런 필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서 차지하는 필드는 차후에는 점점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죠. 그래서 빅데이터,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논문의 데피티 에디터인데 이 동소고금의 불변의 법칙 내 논문이 어셉트 하이랭크 저널에 되려면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의 쓴 논문의 약점을 보이면 내가 다음에 쓸 때는 내 연구에서는 나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경험을 해봐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뭐 NEGM은 또 몇 편 여러 편 리뷰를 했지만 쭉 지금까지 리뷰한 거를 쫙 이렇게 한번 리스트 주로 펠로쌤들한테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에는 붙여주는 게 좋겠어? 어셉트 해주는 게 좋겠어? 뭐 란셋 뭐 이런 것들도 쫙 있죠. 쭉 봤더니 얼추 한 500편 이상을 리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잭 에이시아라고 잭이 이제 25점짜리 심장내과에서 탑 저널 중에 하나인데 이 아시아에서 이 리전 스페시픽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잭 아시아라는 논문을 만든 지가 1년 반 정도 돼서 올해 말쯤에 아마 임팩트 팩터를 받으면 한 7점 정도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2, 3년 내로 이제 한 10점까지 타겟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의 데프트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에디터들이 논문이 서미션 됐을 때 제가 최소 하루에 한 2편 이상의 서미티드 된 논문을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1번 제일 중요한 거 RCT 잘 된 거는 보통 일로 안 오죠. NEGM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나 서브스터디나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블티, 뭔가 새로운 거. 이게 잘 어디서 딴 데서 본 적이 없고 이런 게 일단 1번. 근데 이제 딱 봐서 보통 앱스트랙트를 보면서 마음속에는 90%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논문을 떨어뜨리겠다 생각하면 리젝션 레퍼토리는 엄청 많죠. 뭐 이거보다 한 100개는 더 될 수 있죠. 싱글 센터, 리트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이다. 실렉션 바이어스가 많다. 그다음에 뭐 임모탈 바이어스 뭐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많고 정말 그래도 떨어뜨리고 싶으면 너가 잉글 영어가 너무 푸어하다. 이거 영어는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자존심 상하면서 떨어뜨리는 방법. 몇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은 잘 쓰지 않지만 정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논문 쓰면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란셋도 제가 한 10편 정도 리뷰가 와서 쭉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들 몇 가지 이제 메이저 빅 저널들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오버롤 스코어를 매기는데 얼마나 데이터가 애큐리트하고 컨클루전이 클리어하고 디스커션이 잘 써져 있고 메서드 이런 게 스페시픽하고 리서치 디자인이 슈터블하고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이전에 중요한 연구들의 사이테이션이 다 돼 있고 연구의 하이퍼시스가 클리어하게 스테이트 돼 있고 이게 연구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리뷰 5로 해서 저는 어셉트를 줘도 이게 또 에디팅 치프가 마음에 안 들면 리젝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란셋, 자마, NEGM 정도의 하이 탑 랭크 저널의 피어 리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작은 논문들 말고 보면은 내 논문이 미국의 서큘레이션이나 란셋,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 자마 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볼까요? 1번은 미국 사람이 리뷰어가 제일 많죠. 탑 저널은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 뭐 저머니, UK, 뭐 프랑스 이런 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컨트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네트워킹도 잘 쌓아놓고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아무나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친하게 지내자 절대 안 되죠. 내가 얼리 커리어 때부터 어치브먼트를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지. 그게 이제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썼는데 이 그룹은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그룹이야 이러면서 이게 한 번 더 연구를 보게 되고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 서미션 온 거면 내가 쉽게 떨어뜨리려면은 정말 구실을 찾아야 될 정도로 논문이 되게 잘 써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굿 페이퍼를 쓰느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이디어가 너블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본 적이 없고 나의 아이디어가 너블 내가 어디서 뺏겼다 이거는 이미 다 돼 있는 연구인데 뭐 이런 것들은 위에 선생님들이 연구를
관심이 있고 하면 그 시니어 멘토 선생님들이 다 잘 알죠. 선생님 이 연구는 어떠세요? 하면은 이제 연구를 그래도 평소에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연구를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너 무조건 좋아 이거는 이제 탑 티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잘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죠. 이게 나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RCT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들 특히나 얼리 커리어 뭐 그 리서처들의 엔수지아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매일 연구만 생각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딱 취미가 두 개예요. 리서치 앤드 골프. 딱 그렇게 심플하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하면은 뭐 시간을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죠. 펀딩도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하다. 패션 앤 팀워크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RCT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우리 예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앤소니 파우치 선생님이라고 한 80 되셨을 거예요. 감염학계의 아버지. 그죠? 지금도 여러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 해리슨 내과 교과서의 커버 페이지에 파우치. 이 파우치가 이 파우치예요. 앤소니 파우치. 감염내과 쓰신 분. 그래서 이분이 이 처음에 이 코로나가 막 이슈가 됐을 때 청문회에 불려가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 좋은 것 같은데 논문 뭐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피어 리뷰 논문에 왜 너는 안 좋다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딱 반박하는 그런 이제 청문회를 레코딩 한 게 있어서 왜 이걸 RCT하고 80년 이분은 1000편을 쓴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거든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평가하는 임상연구의 에센스는 무엇인가를 이거 청문회 이걸 딱 한 장면만 보면 선생님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Opportunity to comment. The Henry Ford Hospital study that was published was a non-controlled retrospective cohort study that was confounded by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the fact that many of the people who were receiving hydroxychloroquine were also receiving corticosteroids, which we know from another study gives a clear benefit in reducing deaths with advanced disease. So that study is a flawed study, and I think anyone who examines it carefully is that it is not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It's peer-reviewed. It doesn't matter. You can peer review something that's a bad study, but the fact is it is not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The point that I think is important, because we all want to keep an open mind, any and all of th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s, which is the gold standard of determining if something is effective, none of them had shown any efficacy for hydroxychloroquine. Having said that, I will state, when I do see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that looks at any aspect of hydroxychloroquine, either early study, middle study, or late, if that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shows efficacy, I would be the first one to admit it and to promote it. But I have not seen yet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that's done that. And in fact, every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that has looked at it has shown no efficacy. So I just have to go with the data. I don't have any horse in the game one way or the other. I just look at the data. Thank you very much. The gentleman's time has expired. 아, 멋있죠. Opportunity to comment. 이 인터뷰에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만 한 50번 나오는 것 같죠. 그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이제 얼리 커리어 선생님들, 이제 대학원생들, 신진 연구자 이제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거를 이제 한마디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럼 환자는 언제 보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임상 연구 이것도 RCT를 한 거예요. 이거 올해 이제 유럽에서 발표하면서 NEJM 노리고 있는 연구 논문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인데, 지금 이제 2,000명 모았는데 이게 440명일 때 보면은 서울 아산병원이 390명을 인노를 했죠. 그 다음에 2등 기관이 동산의료원 28명, 카대 10명, 충남대 6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이저 센터에서 한국모함처럼 쫙 끌고 가면서 한 70%, 80%는 인노를 하고 나머지 페리페리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시스템. 이제 이거가 이제 딴 센터에서 더 많이 하게 하려면 답은 간단한데, 한 명 인노를 하는데 1,0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막 서로 인노를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2,000명 곱하기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 불가능하죠, 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센터에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연구 인롤먼트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언제 쓰냐?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월수금 아침에 6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늦게 끝날 때는 막 8시, 9시에도 끝날 하루 종일 시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펠로우 쌤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논문을 쓰냐? 이게 이제 반복된 행동 습관. 내가 주말에 내가 딱 이틀 동안 나와가지고 저기 논문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주중에 죽으라고 일하고 주말에 나가서 논문 쓴다 그러면 누가 어느 집에서 애 키우는 집도 있고 그럴 텐데 애랑은 언제 놀아줘요? 애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평소에 이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수술 논문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그 캐스룸에서 논문을 같이 쓰다가 시술 있으면 들어가서 환자 시술하고 나와서 장갑 벗고 손 닦고 논문 쓰다가 시술 다음에 들어가면 또 옷 입고 들어가서 시술하고 또 나와서 장갑 벗고 손 닦고 또 논문 쓰고 이게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솔선수범 이거 교수가 120% 일을 하면 전임의가 한 100%쯤 일하고 전공의가 한 70%쯤 일하거든요. 근데 뭐 위에서 시니어가 맨날 술 먹고 야 너 내가 시킨 거 언제까지 됐어 이러면 연구가 네버 퍼폼 이게 절대로 그 연구는 진행이 안 됩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이게 솔선수범해서 위에 사람들이 끌어가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논문도 루틴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술 논문 하다가 가끔 술 한잔하고 수술 논문 이거는 이제 좋은 패턴이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서전 선생님들 수술 많고 그러면 수술 논문 수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카데미아 필드에 있는 얼리 커리어 선생님들은 내가 주말에 몰아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평소에 이제 어떤 반복된 행동 패턴으로 내가 리서치에 늘 관심을 가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좋죠. 이게 습관이 되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논문의 인문학.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 이제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느냐? 재미가 높음, 낮음. 재미 높은 거 보면 뭐가 있어요? 데이트, 여행, 산책, 운동, 음주, 쇼핑 뭐 이런 거. 재미가 낮음, 일, 기타, 수업, 뭐 집안일 이런 거. 의미가 높다. 그러면 여행, 운동, 데이트 좋죠. 의미가 낮음, 게임, TV 시청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논문은 딱 보면은 의미는 높은데 재미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한 요쯤에 이제 될 거예요. 요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는 거는 누구랑 쓰냐? 이걸 보면 한국인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탑, 자녀 좋죠. 배우자 좋아요. 배우자.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좋아요. 연인, 부모, 친구, 형제 이렇게 있을 때가 행복한데 동료, 상사 이렇게 있을 때가 이제 덜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논문은 보통 누구랑 쓰죠? 여기 이제 상사, 동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일을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컨디션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논문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까지도 여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막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밤새서 논문을 쓴 게 이제 그 리젝션을 당하면 이 데미지, 이 피어 리뷰, 이 감정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막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도 그래. 막 NEGM에 내가 막 정말 20억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떨어지면 엄청 아쉽죠. 막 이거를 못 알아주나 이게 정말 이 불공평한 세상 막 이러고 그런 데미지가 저는 이제 정말 수백 변을 겪어서 하루 이틀 내에 금방 빠져나오지만 얼리 커리어 선생님들은 이게 그 fear of failure 이 좌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똑같은 경험을 아마 틀림없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야마나카 신야 교수라고 우리 스템셀 리서치 일본에서 해서 이분이 한 7년 8년 전에 노벨 의학상 베이직 하시는 이분 정형외과 아마 전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베이직에서 했는데 우리는 뭐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만 이분은 인터뷰한 거 보면 실패만 겹쳐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와, 이 말이 저는 이거 뉴스 브리핑에서 보고 같은 연구자로서 저희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린 그런 연구예요. 이때 손석희 앵커가 한 실제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만 겹쳐서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작년에 바로 이 앵커 브리핑에서 인용했던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시냐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20년 동안 거듭 실패만 하는 과학자를 기다리고 또 지켜봐온 사회의 믿음과 저력이 아닐까 합니다. 원 히트 원더. 옆 나라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껄끄러운 정부를 갖고 있는 옆 나라에서 연이어 노벨상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에는 그 원 히트 원더도 아쉽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게 겹쳐서 이게 저희 마지막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원 히트 원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홈런이 막 터진다던가 이런 일은 사실은 한 번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보면 절대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갈고 닦고 접시도 좀 닦고 내공이 쌓여서 웬만한 내용이 쌓여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걸 해서 발표를 했을 때 오 이런 반응이 한 1000번 이상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어셉트 되는 레벨의 그 논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힘들고 굉장히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이 커리어를 쌓지 않으면 절대로 원 히트 원더 내 한 방에 홈런 쳐? 절대 그거는 정말 꿈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얼리 커리어 선생님들 분야도 다르고 섹션도 다르고 파트도 다르지만 이 아카데미아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고생을 하지만 그게 이제 험블한 일이 그레이트 띵이 될 때까지 계속 지난한 노력을 하면은 그게 쌓이고 하면서 내공이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실력이 되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여러 선생님들 앞날이 금방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 동영상 사운드는 잘 들렸나요? 예, 잘 들렸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혹시나 대로 네네 질문 우리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최대한 학문적인 얘기는 다 뺀 건데. 네, 아니 너무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라서 사르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채팅으로 질문 올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음소거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어떻게 논문의 실패의 아픔을 벗어나는 거 이런 거 그런 강의도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닥터 파우치의 강의에서 그 ICT 중요성이 네, 거듭 나오는 것이 정말 아주 무게가 있게 들려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대중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있다라고 말하면 다 같은 걸 들리잖아요. ICT든 아니면은 스몰 ICT든 옵서베이션 스터디든 아니면은 엑스퍼트 오피니언도 이제 좀 너무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레이닝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임상 연구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그 관점도 이제 많이 바꿔야죠. 이제 서양 사람들 만약에 이제 저도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파이자에서 하는 그 코비드 19 백신이 그게 48,000명인가를 RCT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절반은 플라시보를 맞았어요. 절반은 파이자 백신을 맞고. 근데 그 연구를 대한민국에서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할까요? 이 반은 물약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소송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 나가지고 내가 마루타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절대 그게 임상연구 어떤 나라든 임상연구를 해야지 그게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사실 임상연구를 바라보는 컨셉이 이거는 내가 마루타야 나를 임상 실험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임상 연구를 많이 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설득을 할 때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연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덤을 할 때 있어가지고 담배 피는 그룹, 담배 안 피는 그룹 이런 거는 랜덤을 에티컬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셉도 사실은 연구자들이 좀 많이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이 한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거 술로도 잘 안 돼요. 이거 술은 그때는 좋아지는데 그 다음날 속쓰리고 머리가 더 아파서 안 되고, 이게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를 뺐는데 이게 있잖아요. 뭐 하림의 노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거 하듯이 연구가 실패하면 빨리 다른 연구를 해야 돼요. 빨리 다른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논문을 쓰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또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한 번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저 연수 갔을 때도 다 똑같아. 누구나 한 번 논문 떨어지면 막 밥도 안 먹고 막 안 나와요, 그냥 연구소를.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자꾸 쌓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내공이 되는 거죠. 멘탈도 세지고. 자꾸 부딪혀야지 내공이 강해지지. 맨날 논문을 안 냈는데 어떻게 NEGM에 논문이 돼요. 이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티스로, 행동으로 자꾸 떨어지고 또 깨지고 또 시도하고 또 깨지고 또 시도하고, 이제 이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한번 실패했다고 그럴 게 아니라 자꾸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신력과 체력 소모가 심한데 이게 한번 생활의 패턴이 되면 또 이게, 처음에도 저 펠로우 할 때 2001년도에 내가 펠로우 시작했나 보다.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이 새벽 1시까지 집에 다들 안 가요.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 제정신인가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적응이 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 요즘에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너무 그렇게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더 프로덕티브하게 뭐가 결과물이 산출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 선택과 집중, 내가 지디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회진 다 돌고 교수님들 회진 다 끝난 다음에 6시부터 앉아서 밤 11시까지 절반은 인터넷 쳐다보다가 절반은 졸다가 한 1시간 집중해서 논문 쓰다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갈 때는 나는 오늘 6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 나도 똑같았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딱 이제 시간을 집중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막 피곤하다고 시간을 내가 10시간 보냈다고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펠로우 선생님들 그 시간에 우리 체육관 이제 오픈했잖아요. 5월 9일부터. 거기서 1시간 뛰고 막 1시간 운동 열심히 하고 나와서 깨끗한 정신으로 1시간 집중해서 일하는 게 베이그하게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프로덕티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이 시간을, 절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지리하게 많이, 물론 이제 집중력 있게 절대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반드시 성공하죠. 그게 제일 좋죠. 내가 집중력 있는 상태에서 매일 10시간씩 하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 근데 그게 어렵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면은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이 임팩트, 차근차근 커리어 쌓였는데 하이 임팩트에 어필하기 위해서 커브레터에, 그런 커브레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커브레터는 내가 이거 정말 절실함, 구구절절함을 다 달지만 그거 잘 안 읽어보거든요. 커브레터는 뭐 읽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하이임팩트 저널 에디터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알만한 훌륭한 논문을 많이 쓰면 내가 아는 체 않아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DW 파, 야, 너 전에 좋은 논문 썼더라, 너, 야, 뭐 이렇게 아는 체를 먼저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알 리도 없고 내가 논문도 없는데 가가지고 야, 나 기억해줘, 나 DW 파기야, 나 다음에 너 논문 낸다, 나 기억해줘, 이런 말 영어로 바로 하기도 생각도 잘 안 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인맥은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렇죠. 맞아. 이거 우리 이박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
논문을 네. 쓰다 보면 한 자리에서 이거 3, 4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요거 해서 2, 3일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A 교수 요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B 교수가 불러서 일 시켜놓으면은 딴 일을 빨리 하라 그러고 나면 A 교수 일이 잊혀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이건 뭐 똑같죠.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거 뭐 이게 하여튼 시간 관리는 개인적인 그거에 따라서 달려가지고 일단 저도 막 일을 서너 개 벌려놓고 잘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막 칼렌더 있잖아요. 저는 애플 맥북을 쓰는데 1, 2, 3, 4, 5 하루에 할 거, 일주일에 할 거를 딱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하나씩 지우면서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지금 이걸 한번 쉐어링하면 한번 쉐어링이 가능한가?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쉐어링 화면 공유가 가능한가 보면 자 이게 내 캘린더예요. 캘린더. 이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요. 뭐 비행기표, 저널 리뷰, 뭐 매뉴얼, 군자 출판사, 펠로우 리서치, 프로텍트 HBR 추가 초청, 뭐 어댑타버, 어드바이스리 보드 미팅 이렇게 하나씩 뭐 운동, 주말에 누구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야 될 일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탁탁탁 짜가지고 하나씩 지우면서 이제 좀 시간관념을 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미국에 빠지면서 매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럽죠. 그럼 미국 우리는 한국은 그 되나? 나는 일주일에 외래를 4번 보는데 한 번 볼 때 85명씩 보는데 그리고 아침 6시 반에 시술해가지고 외래 가기 전까지 점심 허겁지겁 먹고 외래 가고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게 뭐 미국 사람들 좋다고 뭐 다 우리가 미국 쫓아갈 수 없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 그냥 현실에 맞게끔 우리 스타일에 맞게 사는 거죠. 우리는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환자도 많이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너무 또 힘들면은 또 마이너고 하면 되고 뭐 그런 거죠. 혹시 그러면은 아주 주옥 같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네. 여러 선생님들. 하여튼 이제 많이 경험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말 엑기스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오세요. 그럼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도움이 되는 조그만 일들이라도 제가 우리 얼리 커리어 선생님들의 어떤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풀 디보셔널 의사가 너무 충만하니까 내가 뭐든지 다 도와드릴게요. 예, 교수님 그 질문 중에서 여기 박재홍 선생님이 그러니까 좀 작은 센터에서 혼자 논문을 준비할 때 좀 가이드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혼자 아니면 그렇죠. 2명이서 이제 논문 맞아요, 준비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어, 센터에서 네, 어떻게 체계 그렇죠. 잡아갈 수 있는 팁이 있을까 궁금하신 게 그렇죠. 있어서. 일단은 너무 큰 타겟 논문을 정하면 안 돼요. 그런 센터들 중에 일본의 센터들이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30명, 40명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런 연구도 일본 애들이 25명, 30명 가지고 막 계획같이 30점, 25점짜리 논문에 싣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센터는 환자도 많이도 보지 않아. 그러면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빅데이터 뭐 심평원 자료, 국권형 자료 이런 것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뜻이 맞는 작은 센터들 좀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 한번 해보자. 우리는 저 아산처럼 큰 센터는 아니지만 몇 명만 연구하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걸 딴 사람들이 다 받쳐주겠거니 이거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기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이 결정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에 딸린 거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나는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거는 미국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처음 질문과 좀 비슷한 것이긴 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논문 사이클이 이제 정신력과 체력 소모가 심한데 혹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른 사랑을 채우는 그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셨는지. 똑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면 이게 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데 뭐 주말에 쉬고 애들이랑 놀러 나가고 주말에 쉴 때도 열심히 쉬어야 돼. 풀데이로.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그냥 일을 잊고 그냥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막 이게 퍼티그도 오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일 때문에 막 아이고 요새 뭐 내가 뭐 온 것 같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기억이 안 번아웃 나네. 말씀하시나요? 번아웃.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자꾸 어떤 습관화가 되면은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막 낯설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자꾸 또 하다 보면 좀 덜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자꾸 뭐 조금씩 어느 일정 부분 이겨내야죠. 뭐 그래야지 그게 나아지겠죠. 네. 마치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점점 근육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퍼티그가 적게 오는 그런 것일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네. 정확한 대답. 아무튼 교수님 오늘은 그 강의도 이제 너무 좋은 내용 해주셨지만 특히나 이제 이 Q&A 시간도 네,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우리 선생님도 얼굴 직접 아이 컨택 하면서 제가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긴 시간 교수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네.